영상이 갑자기 끊겨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시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3, 4조, 4, 4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글자 수는 이제 6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보에는 45자 내외가 된다. 40자에서 50자 내외가 된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조 또는 4, 4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 또는 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4조 또는 4, 4조란 뜻이에요. 자, 이건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 쓰겠습니다. 음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수율.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자 수가 어떻게 되냐인데 우리 요까지 한번 끊고 한번 볼게요. 자, 까마귀 하면 몇 글자예요? 3글자죠. 그 다음에 검다하고 하면 4글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백로야 하니까 3글자죠. 웃지 마라 하니까 4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구를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치 2, 그 다음에 검은들 3입니다. 속조차 3, 그 다음 거물소냐 4입니다. 겉히고 3입니다. 속거물손 4입니다. 너뿐인가 4입니다. 그 다음에 한오라 3입니다. 자, 글자 수를 대충 보니까 어때요? 세자, 네자 혹은 네자, 네자. 쯤 됩니다. 물론 선생님 두자, 세자도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7자, 5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글자는 세자, 네자 또는 네자, 네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한 구 안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글자 수를 고정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보도 알았으니까 음수율도 이번에 외워놓겠습니다. 음수율이라고 하고 글자 수가 세자, 네자 또는 네자, 네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음보는 압니다. 그죠? 끊어읽기는 네 덩어리가 나옵니다. 까지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시조는 3장 구성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이걸 이제 4음보로 끊었을 때 2음보씩 묶으면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고 글자 수, 한 음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가 막 엄청 많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세하려보면 40자에서 50자 정도 내외가 된다. 그리고 글자 수는 세자, 네자 혹은 네자, 네자가 되고 끊어읽기는 4음보로 끊어읽을 수 있습니다. 까지입니다. 이까지도 많죠.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종장의 첫 음보예요. 종장의 첫 음보는 일단 종장을 봐야 되겠죠? 자, 3음절은 세 글자란 뜻입니다. 음절은 우리 음절 배웠죠, 그죠? 한 글자가 한 음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단위입니다.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단위. 자, 그러면 여기에 첫 음보는 어디예요? 얘죠. 자, 몇 글자라는 겁니까? 세 글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세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겉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모든 시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는 다 3음절, 그러니까 세 글자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좀 외우기가 쉬운데 보통 저기가 감탄사였습니다. 뭐 어즈버, 어머나 뭐 이런 감탄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탄사는 세 글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세 글자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글자 고정이 되는 것까지 조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조의 기본 형식이고요. 이걸 다 지켰을 때는 이제 형식을 전체적으로 지킨 것이 되고, 만약 여기서 조금 이제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형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조의 형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 가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비교라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못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시조의 형식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하겠다 했던 건데 바로 시조의 종류입니다. 형식을 알아야 종류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렇게 하죠.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맥에서.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 그리고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 그리고 4음보, 그리고 종장의 몇 음보? 첫 음보는 세 글자 고정. 요거를 한번 적고 외울 수 있는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세요. 자, 멈췄다 돌아왔습니까? 그대로 봤으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외웠다 치고 형식은 이제 종류를 한번 볼 건데, 자, 또 종류로 나뉜다가 되죠.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분류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시대, 그 다음 형식, 그 다음에 길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조를 나눌 수가 있고, 길이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좀 체계화돼서 이렇게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자꾸 이제 뭐 산발적으로 뜨문뜨문 공부해서는 안 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시조를 배웠고 시조 형식을 배웠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얘는 좀 쉬울 수 있죠. 방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져 오게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려 중기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창작되는 시조랑 고려 때 창작된 시조가 같겠습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용적으로나, 뭐, 형식도 약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시대라는 것은 이제 일단 지금 시조하고 과거의 시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언제부턴가.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자, 가보개혁은 이제 요 이후로 우리가 신분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근대라고 이제 현대에 왔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고 막 쌍놈을 해도 되나? 여기 아니에요. 자, 상민들이니까 상민들이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 천민들도 있고.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가보개혁은.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전을 고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가 옛날 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조다. 그리고 그 이후는 현대 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을, 그러니까 고려부터 이까지 왔잖아요. 그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 여기에서 이제 가보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보개혁 이전을 우리는 고시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지어진 시조를 현대에 지어진 시조다 해서 현대시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조가 고시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자는 좀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조, 얘는 현대시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죠, 이거는. 시대적으로는 고시조하고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현대시조와 고시조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먼저 볼게요. 자, 길이는 단시조와 연시조가 있어요. 요건 조금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지금 빨리 하고 좀 맞춰주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시조는 이렇게 봤어요. 초장, 그 다음에 중장, 그 다음에 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한 덩어리다. 이렇게 덩어리 그리겠습니다. 덩어리다. 이렇게 한 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자, 이걸 하나가 끝나고 다시 똑같은 게 시작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제목 아래에 또 초장, 중장, 종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조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주고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지만 내용은 좀 다르겠죠. 근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혹시 이거 본 기억 없어요? 그 오우가를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오우가가 그랬습니다. 오우가라는 작품은 5명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연이었잖아요. 총 6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벗이 몇 친구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더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그 5밖에 더하여 무엇하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물, 그 다음에 돌 이렇게 이제 친구들을 불러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찬적 어조입니다. 요거. 자, 그때 수가 뭐냐는 거죠. 자, 이거를 현대시에서는 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한 덩어리를. 자, 시조에서는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1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가 2수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오우가는 몇 개다? 덩어리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끝나는 그 수 덩어리가 6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수가 나오는 시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 볼게요. 2수 이상 평시조가 모여 한 작품을 이룬다. 연결된 시조다 해서 연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연달아 나오는 시조다. 그래서 이렇게 1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수, 3수 이렇게 되면 연시조, 연결된 시조다. 연달아 나오는 시조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1수. 그때는 제목은 없어요. 제목은 없고 1수 딱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짧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단시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단시조는 대부분 시조들이 이제 한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도 좀 빼요. 그래서 그냥 이건 시조를 하고 2수 이상이 되면 연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시조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1수, 얘는 2수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시조, 여기다 한번 더 적겠습니다. 연시조는 2수 이상이고 그 다음에 단시조는 1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는 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고시조, 현대시조 그리고 길이에서는 단시조, 연시조 그러니까 연이 그러니까 수가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자, 조금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형식이 뭐냐는 거죠. 아까 전에 했잖아요. 3장 6구 45자 내외 3, 4조 또는 4, 4조 4음보 종장의 저등보는 3음절 고정 이겁니다. 자, 그때 형식은 지켰냐 안 지켰냐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평시조는 평범하다. 이 뜻이겠죠?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 기본형을 지킨 겁니다. 평범하니까. 그런데 어시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엇나간 거예요. 뭐가 엇나갔냐면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하고 어느 한 구절인지 평시조보다는 조금은 길어진 형태예요. 보통 중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장이 6구가 되려면 일단 2구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3구라든지 혹은 요렇게 4구라든지 요렇게 가는 걸 얘기합니다. 엇나갔다 해서 어시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는 어시조에서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설이라는 것이 길다는 뜻이니까 매우 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평시조에서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하고는 2구절 이상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구절인데 얘는 2구절이니까 훨씬 더 많이 길어진 거겠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약간 시조 안 같이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초장은 그대로야. 근데 중장이 이만큼 길고 그 다음에 종장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걸 끊어 읽어보면 얘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거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설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요. 어느 갈래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평시조, 평범한 게 먼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형식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처음이고 이제 사설시조가 후기입니다. 후기에 가면 이제 처음에 이거 끝이죠. 그래서 평민들이 지을 때 사설시조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평시조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제 그 양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설시조는 가면 작자 미상이 많거든요. 작자 미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평민들이라서 이름을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시조는 대부분 작자 미상인 이유가 이제 평시조를 처음에 양반들하고 기녀들이 짓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평민들까지 확대가 나면서 그때 평민들은 사설시조를 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나서도 이제 알아야 되지만 수업 시간에도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시대. 잠시만요. 자, 시대 하고 고시조, 현대시조. 그죠? 그러니까 뭐 귀찮으면 시조는 적지 말아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부분에서 3개.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뜻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뜻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길이 해서 2개 해서 뜻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공책을 꺼내든지 아니면 빈 종이를 아마 코칭룸에서 보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또 멈추고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로 체크를 할 건데 지금 보면 개념 속 3번이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요런 거 주제 부분만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양반이 지었기 때문에 뭐 충효, 예 등 유교적 사상을 좀 뭐 강조를 했다면 이제 평민들은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들 아니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비판이라는 거는 이제 막 백성을 괴롭히는 수타라는 이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같은 그런 이제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리들을 이제 좀 욕을 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이런 작품들이 좀 많다.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어쨌든 25페이지에 나오는 시조의 특징은 뭐 중학교를 끝날 때까지 뭐 고등학교 가서까지 써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놓고 바로 체크 지금 풀고 그리고 요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지만 반드시 영상으로 숙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영상을 끌 테니까 여러분들 접고 한번 적어보고 바로 체크 풀고 매기도록 하세요. 아시겠죠?